집으로 가는 길 바닥에 불빛이 생겼다. 이 빛을 쭉 따라가면 우리 집까지 이어진다. 인생에도 목적지를 알려주는 불빛이 있어서 따라가기만 해도 된다면 얼마나 편할까 생각을 하다가 나만의 빛을 남긴 길을 만들어 마지막에 돌아보는 게 더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저번 주 목요일에는 오디션이 있었다. 부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점심까지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었다. 총 2곡을 불러야 했고 3일 동안 노래 연습 말고는 한 게 없다. 그래서 저번 주는 유튜브를 한 주 쉬었다. 수술 후에 처음 제대로 불러보는 거라 그런지 목이 꽉 막힌 느낌이 들었다. 답답해서 소리를 막 질렀더니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었다. 당일까지 연습을 하고 시간이 돼서 기타를 챙겨 나갔다. 오디션 장소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카메라는 집에 놔두고 다녀왔다. 끝나고 집에 들어왔다. 날씨가 정말 더워서 진이 다 빠졌다. 오디션은 잘 못한 것 같다. 큰 의미를 두진 않았던 일이지만 만약 이게 내 공연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기분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탕수육이랑 간짜장을 시켰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바로 멘탈을 잡아야 한다. 노래하는 중에 삑사리가 났는데 한 1년 전부터 그 빈도가 좀 심해졌다. 성대의 문제인지 발성의 문제인지 다음 주에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실수에 집착하지 않는 편이지만 마음속에서 반성은 제대로 해야 한다. 일단은 먹고 하기로 했다. 난 탕수육 밥먹인데 아는 사람만 안다고 눅진하고 쫀득한 게 진짜 맛있다. 연예인 중에는 천우희 씨가 이렇게 먹는다고 들었다. 다음에 만나면 이걸로 공감대 영상을 한번 해봐야겠다. 저녁을 먹고 바로 작업을 했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의 루틴으로 돌아가는 게 텐션을 잃지 않는 나만의 노하우다. 작업을 쭉 하고 11시쯤 잤다. 우중충한 일요일 점심, 시원하게 비가 내리길래 집 주변 베트남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를 한잔 하기로 했다. 비가 오니까 테라스에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았다. 컨셉을 잘 잡아놓은 가게에 날씨까지 더해주니 진짜 베트남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420 맥주를 한 잔 주문했다. 난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땡긴다는 느낌이 들 때도 없는데 여름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꼭 맥주나 막걸리가 엄청 먹고 싶어진다. 반미에 고기 추가를 주문했다. 사장님이 베트남에서 오신 분이라 현지 맛을 잘 재현했는데 난 베트남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그냥 엄청 맛있었다. 고수도 못 먹었었는데 이제 그 맛에 점점 적응이 된다. 파삭파삭한 쌀빵에 재료도 신선하고 소스도 진짜 맛있었다. 여기에 시원한 맥주, 비오는 경치까지 있으니까 그냥 완벽했다. 핸드폰으로 좋아하는 재즈도 틀어놓고 주말에 여유로운 느낌을 마음껏 즐겼다. 점심을 먹고 작업을 했다. 이번에 작업하고 있는 곡에서 고민은 피아노를 넣을지 말지인데 피아노를 빼면 딥하고 강하고 거칠고 마초 같은 느낌을 주고 피아노를 넣으면 깔끔함, 소년미, 순수한 느낌이 더해진다. 넣으면 또 넣은 대로 좋고 안 넣으면 또 안 넣은 대로 좋고 둘 중에 정답은 없지만 결국 피아노를 넣기로 했다. 저녁밥은 동네 아는 형이 정말 마음에 드는 가게가 있다며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 느낌 있는 노포 스타일의 연탄고깃집이었다. 안창살을 주문했는데 육회로 쓰는 고기라며 생으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여름이라 좀 찝찝했지만 사장님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먹었는데 고소하니 맛있었다. 구워서도 먹었는데 고기 맛도 좋고 동네에 하나 있으면 좋을 부담 없이 가는 고깃집이었다. 점심에 맥주를 마시고 저녁에 막걸리까지 이날 과음하고 된장죽까지 만들어 먹었는데 형님이 술을 많이 드셨는지 가위질이 심상치 않았다. 회기동 음주운전 측정은 이걸로 해도 될 것 같다. 먹고 배가 너무 불러서 근처에 있는 시립대에서 산책을 좀 하고 집에 와서 나중에 볼 영상에 넣어둔 신곡들을 쭉 한번 들어보고 잤다. 새벽 배송으로 주문한 샐러드 5개가 도착했다. 오프라인보다 가격도 훨씬 싸고 사러 나갈 필요도 없으니 참 좋은 세상이다. 성대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서 운동을 마치고 동네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갔다. 새로 생겨서 기계도 좋아 보이고 의사쌤도 잘 봐주셔서 큰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여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진료가 끝나고 커피를 사서 학교에 왔다. 성대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냥 내 발성에 나도 모르게 이상한 습관이 생겼나 보다. 이번에도 커피에 그림을 그려줬으면 결혼반지 들고 가려 했는데 혹시 그럴까봐 오늘은 안 그려줬나 보다. 샐러드 가게를 하는 아는 누나가 만들어 놓은 샐러드가 좀 남아서 나 준다길래 받아왔다. 수박이 많이 들어있어서 맛없는 닭가슴살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유튜브에 유명한 음악 플레이리스트 채널 관리자들에게 내 음악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 메일과 DM을 보냈다. 감사하게도 바로 답장들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꼭 도와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간식으로 닭가슴살과 바나나를 먹고 다시 작업을 하다가 저녁도 샐러드를 먹고 또 작업을 하다가 잤다.
이날은 동생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광화문에 갔다. 가는 길에 새로 나온 곡들 중에 좋은 게 있나 좀 들어보고 점심은 북촌에 있는 깡통 만두라는 곳에서 먹기로 했다. 비빔칼국수와 만두 3개 세트를 주문했는데 육전이 올라간 비빔칼국수 비주얼이 너무 좋았다. 잘 비벼주고 먹었는데 재료가 많이 담긴 만큼 맛있었다. 부산시청의 시장칼국수를 이길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맛있게 먹었다. 열무와 오이지, 육전 맛이 함께 느껴지는 게 진짜 매력있었다. 동치미 국물인 줄 알았는데 구수한 사골국이었던 것도 너무 좋고 만두까지 딱 좋았던 점심 식사였다. 근처에 크로와상으로 엄청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방문했다. 삼청동에 솔트24라는 곳인데 생활의 달인은 나왔다고 한다. 시그니처 3종류로 동생 거와 내 거 2세트를 샀다. 냉동실에 넣어놓고 주말에 에어프라이어로 돌려서 먹어봐야겠다. 더운데 걸었더니 땀이 엄청 났다. 저녁 식사 장소 근처에 테라로사가 있어서 들어왔다. 테라로사 광화문점인데 규모도 크고 커피도 아주 맛있었다. 작업을 하다가 5시에 동생을 만나러 갔다. 동생에게 빵을 전달해주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생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좋은 소식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밥을 다 먹고 집에 와서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잤다. 성대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고 발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유튜브에 발성법을 찾아봤다.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대스타들의 발성법, 목 푸는 법도 보고 따라했는데 이상하게 콧물이 나왔다. 봐도 감이 잘 안 왔는데 몇 번 더 봐야 될 것 같다. 집 앞에 정육점이 생겨서 점심거리로 목살을 좀 사와봤다.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었는데 여름에는 집에서 요리를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리를 할 때 환기 때문에 에어컨을 끄는데 그때도 너무 덥고 기름 때문에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하는 것도 너무 더웠다. 밥을 먹고 동네 형이랑 커피 한잔하러 카페에 왔다. 집에서 요리하다가 더위를 먹었는지 힘이 하나도 없었다. 커피로 텐션을 올리고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을 하는 중에 천둥번개가 쳐서 밖을 보니 먹구름이 가득이었다. 그러더니 비가 엄청 왔다. 난 평일에는 큰일이 아니면 딱 일요일에 짠 계획표대로 움직이는데 더워서 힘도 없고 비도 오니 그냥 시원한 맥주에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하루쯤은 작업을 그냥 접어도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이 마음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다가 평생이 될까 무서워서 기타 연주에 거슬리는 길어진 손톱을 깎으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멘탈을 잡았다. 간식으로 닭가슴살과 바나나를 먹고 다시 작업 삼매경에 빠진 뒤에 금요일과 토요일 치팅을 위해 저녁으로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고 고등학교 친구들과 1시간 정도 게임을 한 뒤에 나중에 볼 영상에 추가해놓았던 음악들을 쭉 듣고 작업을 1시간 반 정도 더 하다가 잤다. 끝.